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2월 19일이네요. 벌써 시간 참 잘 갑니다.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또 만끽하기 위해서 천 회장이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에 뭐 천 회장 저렇게 떠들어 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하루도 안 쉬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3년 차,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파도 꿋꿋하게 버티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꼭 나눠주고 싶어요.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유명 스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성공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뭐 유재석이나 뭐 김연아나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친구들 보면은 공통적인 성공 비결이 있어요. 특히 유재석 씨를 보니까 그 연예대상을 19번이나 받았네. 대단하죠. 이렇게 초유의 기록을 보유한 유재석 씨, 그 롱런하는 그의 성공 비결은 전적으로 그의 착한 인성이 들어옵니다. 착한 인성. 역시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이 중요한 것 같다. 유재석이나 김연아, 손흥민,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 스타들은 다들 악한 구석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착하다. 착하다는 거야. 역시 착해야 돼. 못되면 안 되죠. 저는 못된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딱 보면 알아. 이 말투나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를 딱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한결같아야겠지. 반대로 착하지 않는 그런 행동 때문에 사회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영화 감독, 뭐 유명 작가, 탑 배우들이 그 한순간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과거의 학교 폭력의 가해자, 뭐 왕따 주동자들이 인기를 얻고 막 뜨다가 잘못이 발각되는 바람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매장당하는 일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은 바보, 뭐 호구, 뭐 손해만 보는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착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공은커녕 생존하기도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 덕분에 선행은 선행대로, 악행은 악행대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그 의인의 감동적인 행동은 수십 배, 뭐 수백 배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의인으로서 살아야 돼. 숨기고 싶은 것까지 금세 다 퍼지고 알려지는 시대야. 요즘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까발려지는 시대인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다 밝혀져요. 그러니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맹수가 초식동물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다고 하죠.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선한 사람이 교활한 사람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착한 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착한 자. 하여튼 착한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신형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3. 23의 그 시리즈 보면은 카메라가 그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이 호평을 받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최초로 2억 화소 그 카메라를 가능하게 한 이미지 센서에 관심이 쏠리는데 삼성전자는 그 나아가서 궁극의 기술로 불리는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그런 이미지 센서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삼성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 1등 소니의 입지를 아주 더욱더 위협을 하고 있어. 위협을 하면서 XR이라고 하죠. XR.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XR 등 미래 시장에서 판세를 뒤엎을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보니까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HP2가 탑재되어 있어요. HP2. 이미지 센서란 카메라에서 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눈의 역할을 하는데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이제 변환해요.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 장치에 전달을 합니다. 이미지 센서가 고성능일수록 아주 좋은 화질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소셜 HP2는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 흥행의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스마트폰 최초로 2억 화소 촬영을 구현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그런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광학 100배 줌을 사용해도 아주 상당히 뚜렷하게 촬영이 가능한 거죠. 온라인상에서 아이돌 팬들이 콘서트 촬영용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가 필수다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소셜 HP2는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에 픽셀 2억 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2억 개.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했던 1억 800만 화소 센서보다도 픽셀 크기 약 56% 줄였는데 동시에 픽셀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억 그 화소의 이미지 센서 대비 전화 저장 용량을 최대 33%까지 높여서 화질을 개선했다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의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셜 HP1을 개발했고 그 이후로 지난해 6월에는 아이소셜 HP3, 올해는 1월에는 아이소셜 HP2 등을 이제 연이어서 선보이면서 라인업을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 그 시장은 급격히 이제 성장할 거다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시장조사 기관 TSR이 있어요. TSR. 이 TSR에 따르니까 올해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한 7,200만 개 정도로 추정돼요. 7,200만 개. 20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2026년에는 한 1억 3,200만 개로 연평균 약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은 삼성과 소니의 양강 구도예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이 소니가 54%, 삼성전자가 29%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두 회사가 80% 넘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장 잠재성이 높은 만큼 양사 간 경쟁도 치열한데 소니는 지난 3일에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서 중장기 투자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미지 센서 공장 증설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보니까 소니가 현재 기준 구마모토현 공업단지 내에서 이미지 센서 신공장 건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거죠. 이르면은 내년 착공해서 한 2025년 이후에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삼성은 2억 화소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그런 한계에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도전한다는 건데, 이 경우 삼성전자 센서 사업팀 픽셀 개발팀 상무가 그래요. 사람 눈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소중한 순간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기록하는 그런 카메라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뿐 아니라 이제 AR 기기, VR 기기, 차량용 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할 방침인데, 삼성전자 그 센서 마케팅 프로도 앞으로는 이미지 센서가 사용될 응용처는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모바일 기기나 차량용 이미지 센서 외에도 AR이나 VR, 노트북, 태블릿 PC, 하여튼 이런 기기용의 그 제품, 신제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네요. 앞으로 눈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이미지 센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좀 재밌는 또 이야기가 있어. 인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애플의 그 최신형 모델인 아이폰 14에 메이드 인 인디아, 이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그런
생산지 라벨이 붙기 시작해요. 라벨이 메이드 인 인디아. 현재 인도죠. 인도가 그 GDP, 이 GDP는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벌써 세계 5위로 현재 급부상했어요. 영국을 제끼고 5위로 갔다. 인도는 최근에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현재 재편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 시장이던 중국의 흔들리는 입지를 파고들었어요. 인도는 2023년 공식 인구가 14억 명을 넘어요. 14억 명을 넘어서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2027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왜 지금 인도에 주목해야 하냐? 미중 갈등과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하죠.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그 이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인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천천히 높아지고 있고, 세계는 인도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한번 인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 40년간 세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입지가 현재 흔들리고 있죠. 중국은 최근에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성장의 잠재력 약화로 인해서 경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죠. 이제 피크 차이나 이론이 힘을 받고 있는 거야. 피크 차이나.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은 공식 목표치 5.5%의 절반 수준인 3%에 그쳤는데, 문화 대혁명이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로 둘째로 낮은 연간 성장률이라고 하네요. 현재 미중 갈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도시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부채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봉쇄 정책을 해제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 효과가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에는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거죠.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인 인프라 건설도 이미 상당수 구축이 완료돼 있고,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프레데릭 노이먼 HSBC 아시아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요. 중국은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지만은 이번에는 경제 반등의 성격상 다른 나라들의 그 미치는 성장의 파급 효과가 훨씬 약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타이틀도 인전 인도에 내줄 판국이에요. 인구는 중국의 힘과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는데, 22년 만에 그 기준했을 때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이나 줄었어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이에요. UN 인구 전망에 따르니까 인도가 23년 중국을 추월해가지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피크 차이나의 대안으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인도는 1991년 경제 개혁 이후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 규모 5위 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에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는 거죠. 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미중 갈등의 여파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은 그 인도로 생산 기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중국을 그 대신해 가지고 인도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애플은 22년 9월에 아이폰 14를 발표했어요. 14를 발표했고, 하지만 11월 아이폰의 최대 생산 기지인 중국의 허난성이죠. 그 허난성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급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배송 기간이 한 5에서 6주 정도 연기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 결과 연말 판매가 부진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 이 정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프로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세계 공급되는 아이폰의 85%를 맡아요. 정저 공장 소요 사태로 인해서 주력 제품인 아이폰 14 프로의 생산량이 약 600만 대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 여파로 애플의 22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해서 한 1172억 달러, 1172억 달러로 집계가 됩니다. 금융정보업체 그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망치 1211억 달러보다도 밑도는 거죠. 이렇게 폭스콘 사태는 애플이 수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 중이던 이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인도로 눈을 돌리는 거죠. 애플은 2017년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조립을 시작했는데 모두 구형 모델이었고 2022년부터 인도에서 최신형 모델인 아이폰 14 조립 라인을 가동을 시작합니다. 인도는 그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5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데 2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던 아이패드 일부 물량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부상을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봉쇄, 통상 마찰, 지정학적인 긴장 이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간의 그 관계가 악화됐죠.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생산기지 무게 중심을 중국에서 인도로 계속 옮기고 있다, 이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그 2022년 1분기 명목 GDP 규모는 8,547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8,160억 달러를 앞질러가지고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5위에 5위 이제. 인도는 막대한 인구를 앞세워가지고 꾸준히 6에서 7%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인구와 그 인구의 47%가 25세 이하야. 25세 이하로 세계에서 젊은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다는 그런 이점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S&P 글로벌 모건 스탠리 등 그 인도의 그 연간 명목 GDP 증가율이 평균 6.3%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인도가 2030년까지 일본과 독일을 제쳐가지고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그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모디노믹스로 대표되는 그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장 동력의 핵심은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그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인데, 인도는 이 정책을 통해서 낙후된 제조업을 육성해가지고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을 25% 확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 반도체 수급난 이슈는 전 세계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냈고, 각국이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한 기가 됐는데, 인도도 반도체 그 제조 경쟁에 뛰어들어요. 21년 말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구축에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을 발표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퍼 추진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전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인도가 도전장 낸 거야. 그래서 애플의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이 2년 내에 인도 아이폰 공장 인력을 17,000명에서 7만 명으로 4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인도의 그 보조금 유인책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삼성도 인도에서 갤럭시 S23, 그 Z 플리퍼, 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했고,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데,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샤오미에 이어서 19%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노태훈 사장도 2월 1일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인도는 우리가 되찾고 싶은 중요한 시장이다. 인도에서 1위를 자리를 탈환하고 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약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인도 푸네 공장이 양문형 냉장고 생산 라인을 증설했어요.
현대차도 2028년까지 인도 시장에 약 6천억 정도 투자해서 전기차 6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목표는 그 단순 하청 기지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허브예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해외 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제조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준으로 매출 증가분의 한 4에서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인도는 탈중국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공장들을 자국에 유치해 급증하는 그 칩 수요에 있는 대응하고요. 중국을 넘어서 이제 반도체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22년 7월에 열린 그 디지털 인도 위크에서 향후 3, 4년 동안에 전자제품 제조 부분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인도는 칩 테이커에서 칩 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는 더 이상 칩 테이커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인도 최대 기업인 타타그룹이 향후 5년간 9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고요. 최근에 첨단 5세대 그 기술 추진과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인도의 반도체 소비는 2026년까지 800억 달러, 30년에는 1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폭스콘, BMW 등 이미 현지 생산 체제를 갖췄어요. 인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삼성전자, 인텔, TSMC에 그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 이지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인도의 GDP 중 제조업 비율이 현재 15.6에서 한 31년에는 21%로 올라갈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예상을 하네요. 인도는 높은 구매 잠재력과 젊은 인적 자원,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조시설 인프라가 취약하고 이제 디지털화가 더 돼가지고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모디 정부가 이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비판해온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 완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자동 승인 경로 확대를 하겠죠.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도 완화시키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디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 환경평가 순위에서 총 189개, 189국이죠. 이 가운데 63위를 차지했네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순위가 79계단이나 상승하는 성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는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장밋빛 장만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모디 정부의 개선 노력에 불구하고 아직 열악한 인프라는 해결 과제입니다. 높은 운송 비용이 산업화의 주요 걸림돌로 인식이 되자 그 모디 정부가 철도나 도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 정부는 GDP 대비 물류 비용을 현재 13%에서 30년까지 8%로 낮추기 위해서 그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인도 투자 관련 여러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계은행의 그 사업 용이성 평가에 보니까 인도가 2017년 132, 20년 62위로 뛰어올랐고, 이후 FDI가 꾸준히 유입이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전 세계 FDI 유입량이 전년 대비 35%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인도는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유입량이 증가하는 국가였어요. 인도는 2020년 직접 투자액 64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직접 투자 유입 세계 5위를 기록했죠. 품질 안정화도 과제고, 인도 정부가 지급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예플은 인도 생산 시설에서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니까 인도 대기업 타타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단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애플 그 부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애플 공급 업체 폭스콘에 보낼 만한 양호한 상태로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50% 수요는 결함제로를 추구하는 애플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 밖에 물류, 관세, 인프라 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도에서 생산 시설 확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 모디 총리가 2022년 1월 세계 경제 포럼에 지금은 인도 투자 적기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 자신감을 보였고, 그럼에도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제조업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고 그런 평가가 이제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세계 연계, 그 생산 연계죠. 생산 연계 그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이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이 여건 개선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가지고요. 경쟁국에 비해서 한 8.5에서 11% 높은 비용을 재정 지원으로 일부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인프라가 좀 약하겠죠. 중국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이제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인도. 앞으로 전 세계에 공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도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도 제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삼성도 빨리 가야죠. 인도로 가서 인도 시장 또 인도 시장을 정복해야 하고 거기 또 공장도 많이 옮겨가지고 양질의 우수한 제품들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